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형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독하지 않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거나 자녀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하게 되면 어느 순간 혼자가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통계적으로도 이미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날들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외로움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롭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홀로 계셔도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가십니다. 최근 방송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올해 81세가 되신 한 어르신은 홀로 지내시지만 하루하루를 참 활기차게 보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하루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도 내가 내 삶을 잘 살아냈구나 하는 만족감을 느끼며 주무신다고 합니다. 사실상 삶의 태도가 그분의 행복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의사로서 또 삶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하루를 계획하는 습관. 둘째,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방법. 셋째, 자기 돌봄, 즉 건강과 생활 습관 관리. 넷째, 사회적 연결을 끝까지 유지하는 법. 오늘은 그 첫 번째 비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하루를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중 의사 선생님, 저는 하루가 너무 길어요. 할 일이 없으니 그냥 TV만 보다 잠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오늘도 바빴습니다. 오전에는 시장을 다녀왔고, 점심엔 친구와 통화를 했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시죠. 두 분 모두 혼자 계시지만 삶의 만족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는 바로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81세 어르신의 사례처럼 하루에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와 마음은 활기를 얻습니다. 계획은 단순히 오늘 뭘 할까라는 궁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세운 계획은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스트레칭 10분 하기, 점심 전에 동네 한 바퀴 걷기, 오후에는 책 30쪽 읽기,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렇게 간단한 계획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의 주인이 되는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을 세우면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노년기의 가장 무서운 감정은 우울감과 무력감입니다. 몸이 조금씩 불편해지면서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할 때 우리 뇌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계획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내가 무슨 큰일을 하겠어?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계획은 단지 거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과 예를 들어 오늘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 더 해먹겠다. 혹은 오늘은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하겠다 같은 것도 훌륭한 계획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기억력 저하도 늦게 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가 계속해서 새로운 활동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당장 권해드리고 싶은 실천법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트나 달력에 오늘 하고 싶은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그 옆에 체크 표시를 해보세요. 그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내일이 기다려지고 내 삶의 활기가 불어넣어집니다. 이처럼 하루를 계획하는 습관은 혼자 사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일정이 따라옵니다. 식사 시간, 대화, 가족 행사 등이 일정이 되지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경우에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동시에 모든 것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백을 계획이 채워주어야 합니다. 결국 고독하지 않고 혼자 행복하게 사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은 하루를 내 손으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이나 큰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을 뵈면서 느낀 점은 작은 즐거움을 잘 찾는 분들이 훨씬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산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즐거움이 건강에 미치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 뇌는 즐거움을 느낄 때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통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심지어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즐거움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신체 건강까지 지켜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엔 친구들과 모임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아프거나 못 나오니까 혼자입니다. 이럴 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즐거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 안에도 집 밖에도 늘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의 예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소소한 즐거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아침 햇살 받으며 산책하기. 하루 중 가장 상쾌한 시간은 아침입니다. 잠깐이라도 햇빛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합성되고 기분이 밝아집니다. 2. 좋아하는 음악 듣기. 오래전 즐겨 듣던 노래를 다시 틀어보십시오. 음악은 기억을 자극하여 마음을 젊게 유지시켜 줍니다. 3. 손으로 무언가 만들기. 뜨개질,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같은 활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집중력을 높이고 성취감을 줍니다. 4. 작은 텃밭 가꾸기. 화분에 상추 몇 포기를 심어놓고 매일 물을 주는 일도 큰 즐거움이 됩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5.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해먹기.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올리면 하루가 특별해집니다.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은 단순히 취미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즐거움을 발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산책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혼자 걸으니 쓸쓸하다고 느끼지만 다른 분은 오늘은 꽃이 더 많이 피었네, 하늘이 맑네라고 느낍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입니다.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방법은 즐거움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내가 즐거웠던 순간을 한 줄씩만 적어보세요. 그것이 커피 한 잔의 향이 될 수도 있고 TV에서 우연히 본 재미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즐거움을 의식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마음을 점점 긍정적으로 바꾸고 삶에 감사하는 태도를 키워줍니다. 제가 의사로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큰 이상이 없는데도 우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밝고 활기찬 분들도 많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건강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약만 처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권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웃을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통증까지 줄여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두뇌를 자극합니다. 새로운 요리를 해본다든지, 다른 길로 산책을 나가본다든지, 평소 보지 않던 책을 읽어본다든지, 이런 작은 도전이 삶을 신선하게 만들어줍니다. 소소한 즐거움은 노년기의 삶을 빛나게 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을 의식적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미소 짓게 한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자기 돌봄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돌봄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더 챙기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스스로를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돌봄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즐거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몸이 무겁고 통증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결국 건강은 혼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 돌봄에는 크게 세 가지 축, 즉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운동, 그리고 마음 관리입니다. 노년기의 영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 혼자 먹는데 대충 먹지 뭐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태도가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밥을 건너뛰거나 라면 같은 간편식에만 의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칼슘, 비타민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간단한 원칙은 이렇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 등입니다. 가능하다면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섭취하세요.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은 줄이고 대신 싱겁게 조리하세요. 하루 한 끼는 나를 위한 정성 있는 식사를 준비하세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은 단순히 영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 몸을 돌볼 가치가 있다. 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가장 강력한 자기 돌봄의 수단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운동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권장되는 운동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하기. 예를 들면 물통 들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등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근육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쉽게 넘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유지되면 혼자 살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약보다 강합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마음 관리입니다. 자기 돌봄은 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나는 쓸모없다. 앞으로 뭐가 남았나 같은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은 몸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만성 질환이 더 악화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일기 쓰기, 하루에 감사한 일 1가지씩 적기, 명상이나 호흡 운동, 하루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기, 긍정적인 말 습관,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오늘도 괜찮았다와 같은 문장을
매일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자기 돌봄은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고, 내가 즐겁게 살아야 친구들도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돌봄은 내 인생을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누군가 돌봐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삶을 지켜내겠다는 당당한 태도이지요. 세 번째 비결, 자기 돌봄은 고독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돌보기.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혼자라는 사실이 결코 무겁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식탁에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 더 올려놓고 식사 후에는 잠깐이라도 스트레칭을 하시고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나를 잘 돌봤다. 그 순간 혼자여도 든든하고 따뜻한 삶의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혼자서도 고독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세 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루를 계획하며 삶의 리듬을 세우는 것. 둘째,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 셋째, 몸과 마음을 돌보며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혼자라는 사실이 결코 외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만의 시간과 자유를 누리며 여전히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실에서 만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활기차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서 제가 배운 것은 분명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가짐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오늘 하루를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중에 나는 혼자라서 외롭다 하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비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작은 계획 하나를 세우시고 하루 동안 나를 미소 짓게 한 순간을 찾아 기록하시고 저녁에는 스스로를 칭찬하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 순간 혼자가 아닌 든든한 동행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년을 위해 늘 함께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단순한 버튼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라는 다짐이며 저희와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외롭지 않고 나이 들어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의 건강과 웃음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